네, 영국 문제 먼저 정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날 영국의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진짜 이러다가 자칫 먼 훗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미쓰리 머리가 팥뿌리가 되는 그날까지 만약에 돈다방 미쓰리를 한다면 제가 방송에서 이는 다 빠져가지고 아유 여러분 그냥 오늘도 그냥 영국 문제를 한번 짚어볼까 해요. 아유 저 근데 그 돈다방 미쓰리 오랜 청취자인 그 김영감님은 요즘 잘 지내시나? 아유 궁금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게시판에 아이고 김영감 갔어. 이렇게 되는 날까지 우리가 혹시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유럽연합에서는요. 2020년 6월 달까지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를 연기할 수 있을 거라는 내용도 지금 논의 중입니다. 예, 물론 지금 유럽연합은 영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신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럽연합 측은 좋은 게 좋은 거고 웬만하면 영국이 궁뎅이 붙이고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2020년 6월 달까지라는 카드도 새롭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국 문제는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영국 브렉시트에 관련돼서 존슨 총리의 꼼수가 좀 보인다. 자, 존슨 총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10월 31일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존슨 총리가 금발머리 휘날리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렇게까지 브렉시트를 하려고 하는데 남은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노딜 브렉시트도 될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열어놔야겠죠. 자, 여하튼 존슨 총리는 10월 31일까지 무조건 그게 질서 있는 이든 노딜이든 일단 유럽연합을 떠나고 11월 초에 영국이 조기 총선을 진행했을 때 보수당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은 과반수 플러스 6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게 존슨 총리가 조기 총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꼼수를 분명히 야당에서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슨 총리가 어떻게 일을 진행시켰냐면 아일랜드 총리를 만나서 야, 우리가 돈 대줄게. 너 내가 해달라는 대로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아일랜드 총리를 막 구슬려가지고 동의를 하게끔 합니다. 그 동의안을 가지고 융커 위원장을 만나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안을 가지고 27개국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고 그 통과시킨 합의안을 가지고 영국 의회에 가서 요거 표결에 붙여야지.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딱 보면 야 그러면 융커 위원장이랑도 얘기가 잘 됐고 27개국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으니까 그러면 10월 19일 영국 의회에서 통과가 됐으니 그러면은 10월 31일 날 영국은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되는 거네? 라고 우리가 폭죽을 막 터뜨리고 샴페인을 막 터뜨릴 뻔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존슨 총리한테 속을 뻔했다라는 거죠. 존슨 총리의 꼼수에. 그게 뭐냐면 이행합의 부분입니다. 즉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19일 날 그 존슨의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를 해도 합의 이행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어찌 보면 이 얘기를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10월 31일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요.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웬만한 투자자들은 이상하다. 10월 19일 날 의회에서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영국이 질서 있는 브렉시트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믿었던 투자자들이
10월 31일 날 뜬금없이 영국 노딜 브렉시트.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존슨 총리는 10월 31일 날 노딜 브렉시트가 됐을 때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뜻 보면은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되는 것처럼 합의안이 의회에 통과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해결될 일들이 결국 영국 문제를 노딜 브렉시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놓고 지금 일을 진행한 거거든요. 자, 그런 꼼수를 보수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인 올리버 레투인 경이 너 존슨 총리 너 봤어. 내가 알아봤어. 그래서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과 합의한 그 합의안을 표결에 붙이기 바로 전에 자신이 먼저 레투인 경이 먼저 이 수정안 발의를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존슨 총리가 빡 돌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에다가 저기요, 에이, 브렉시트 1월 31일까지 연장해 달래요. 내 뜻 아니고요. 영국 의회 뜻이에요. 라고 일단 서한은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존슨 총리가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영국은 유럽연합에다가 브렉시트를 추가로 연기해 주세요라는 요청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어떤 정치의 어떠한 그 진행사항상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중요한 변화가 있으니 승인 투표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영국 하원 의장이 웃기고 있네. 야. 승인 투표 안 돼. 동일 회기 내에 같은 사안 표결 안 되는 거 알잖아. 너 네가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거 그거 48시간 내에 지금 똑같은 거 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원 의장이 브레이크를 걸어버렸습니다. 자, 지난 10월 19일은요. 토요일이었잖아요. 근데 1982년 4월 3일 이후 처음으로 토요일 날 의원들이 쉬지 않고 의회에 모여서 투표를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올리버 레투인 경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이 되는 바람에 이행 법률이 의회에 통과될 때까지 존슨 합의안은 보류되어 버린 거죠. 자, 영국이 브렉시트가 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과 합의도 돼야 되고 이행 법률도 통과가 돼야 되는데 존슨 총리는 합의안이 의회에 통과된 걸 가지고 마치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그 추후에 이행 법률을 10월 31일 이후까지 쭉 끌어서 영국을 노딜 브렉시트 만들어버리고 11월 초에 총선하겠다 이런 플랜을 짰는데 다른 의원들이 이게 이제 이 수정안이 가결됐으니까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도 어찌 보면 존슨 총리의 꼼수를 알았던 거겠죠. 그래서 야, 이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행 법률이 의회를 먼저 통과해야 돼. 이행 법률이 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합의안 보류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EU 탈퇴 협정 법안이 이제 22일 날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국 정부는 과반인 320석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EU 탈퇴 협정 법안이 뭐냐면 영국이랑 유럽연합이랑 합의한 탈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영국 내부에서 필요한 법안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법안들을 좀 정하자, 통과시키자, 뭐 이런 그 표결이 22일 날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22일 날, 22일은 언젠가요? 예, 이제 오늘 또 저녁 되면 또 영국에서 또 이놈의 유럽연합 탈퇴 협정 법안이 어떻게 됐니 저렇게 됐니 막 얘기 나오겠죠. 영국 정부는 과반인 320석을 자신하지만 여기에 또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 융커 위원장과 합의해서 27개국 만장일치를 받아낸 그 합의안이 의회에 통과시키려고 표결에 붙이려고 했는데 올리버 레트윈경이 수정안을 먼저 가결시켜버린 것처럼, 발의한 것처럼, 만약에 22일 날 EU 탈퇴 협정 법안을 이제 표결에 붙이려고 막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야당이 또 수정안을 발의해요. 제가 그랬죠? 영국은 투표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예. 혹시 이런 투표 계속 뭐 하고 또 수정하고 또 가결하고 또 부결하고 이러다가 정말 제가 이가 다 빠질 때까지 영국 브렉시트 못하는 날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 어떤 또 브레이크를 걸 거냐. 그러니까 즉 유럽연합 탈퇴 협정 법안을 가결시키려고 표결에 붙이려고 하는데 과연 야당이 어떤 수정안을 발의할 것이냐. 뭐 이런 거겠죠.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영국을 유럽연합 관세 동맹에 잔류시키자. 즉 이건 뭡니까? 지난번 작년 11월 달에 메이 총리가 융커 위원장과 즉 유럽연합과 합의를 이끌어낸 합의문인 거죠. 야, 존슨 총리 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지난번 메이 총리가 이끌어낸 합의안 있지? 그거 이상 좋은 거 없어. 우리 그 합의안처럼 영국을 유럽연합 내 관세동맹에 그냥 잔류하도록 하자. 혹은 제2 브렉시트 국민투표 하자. 이렇게 야당에서 이러한 수정 발의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제2국민투표 개최는 조금 희망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영국을 유럽연합 관세동맹에 남기도록 하는 것은 혹시 가능할지도라고 약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즉 야당이 또 수정안을 발의해서 유럽연합 탈퇴협정 법안을 또 딜레이시키거나 보류시킨다면 31일 날 브렉시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존슨 총리의 꿈은 안녕, 바이바이가 되는 겁니다. 자,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이 보수당과 연립여당 파트너인 민주연합당, 얘네가 10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존슨 총리가 이번에 아일랜드를 구슬려서 얻어낸 그 합의안을 가지고 융커 위원장과 합의한 그 합의안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민주연합당이 제1야당 노동당과 협력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이 민주연합당의 이 10석이 10표가 굉장히 중요한 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요즘에 제가 돈다방 미쓰리 좀 허접하지만 제가 썸네일을 좀 만들거든요. 썸네일을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고 싶지만, 예, 워낙 경제는, 예, 다른 전문가님들이나 다른 곳에서 워낙 그냥 멋있게 만들어서 저는 약간 좀 일부러 촌발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돈다방 미쓰리 썸네일을 보시면, 이 오른쪽에 존슨 총리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에 이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있고 그리고 가장 가운데 누가 있냐면 바로 민주연합당 당대표 사진을 제가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번 브렉시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이 바로 민주연합당입니다. 근데 그 민주연합당이 노동당과 제1야당인 노동당 즉 제러미 코빈과 손을 잡는다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22일 날 유럽연합 탈퇴 협정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우리는 또 기다려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브렉시트를 3달 동안 연기하는 즉 10월 31일이 끝인데 3개월 연기인 즉 내년도 1월 31일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데 요 결론은 영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메이 총리 때도 실컷 유럽연합이랑 합의한 다음에 영국 의회에서 막 2번 부결시켜버리고 다시 야 우리 메이 총리랑 합의했던 거 없었던 거야 다시 하자 막 이렇게 재협상 요구하고 막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브렉시트를 석 달 동안 연기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고 여기에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불만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어떤 변수가 있냐면 일단은 10월 31일까지 융커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혹여 11월 말까지 한 달 정도 더 어쨌든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융커 위원장의 임기도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유럽연합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 영국 보아하는 꼴 보아하니 쟤네 저러다가 뭐 진짜 존슨 총리가 막 추구하고 있는 게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게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야당의 목소리가 일단 커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쟤네 정말 저러다가 제2국민투표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약에 영국이 저기요 유럽연합 있죠? 저 제2국민투표 좀 할 텐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제2국민투표하고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 니네? 그러면은 뭐 내년도 6월 달까지 연기해주지 이 논의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2부 처음에 그랬죠? 이렇게 계속 미루다가 미쓰리가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는 그날까지 아이고 아직 영국이 그냥 브렉시트가 안 됐어 이러고 있을 거라고요. 자, 영국 문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영국 문제보다는 쉽습니다. 자, 쉽지만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영국 문제는 너무 사공이 많기 때문에 복잡한 거고 워낙 영국이란 나라가 계속 이 표를 붙이는 바람에 맨날 표결 붙이다 보니까 힘들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아주 심플하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아니라 중국과 트럼프의 무역 분쟁.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해야 되고 중국은 잘 이용해서 이렇게 합의를 봐야 되고 오히려 영국의 브렉시트보다는 좀 심플하다. 자, 영국 문제는 이제 정리가 됐고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2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회의 자리에서 중국이 농산물 구매를 시작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번 일명 1단계 스몰딜에서 주고받은 협상 내용은 중국이 400억에서 500억 달러의 농산물을 사주기로 했고 미국은 10월 15일부터 25에서 30%로 인상되는 관세를 보류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 1단계 스몰딜이 나오자마자 미쓰리가 제일 먼저 딴지 건 게 뭐냐면 아니 언제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를 정했습니까? 두 번째, 아니 중국이 그동안 미국 농산물을 사줬는데 이렇게까지 500억 달러를 이렇게 사준 적이 없는데. 그리고 진짜 스몰딜이라면 25%에서 30% 관세를 인상 안 하고 보류하는 게 이게 협상이 아니라 폐지해줘야죠. 그게 진정한 협상이지. 결국 얘네들이 지금 하는 짓은 뭐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정해가지고 시간 끌기. 특히 이 시간 끌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너무 빨리 합의돼도 안 되고 그죠? 너무 빨리 합의되면 뭐가 안 되냐면 그건 졸속 합의다. 너 그러려고 중국이랑 협상했냐 이놈아? 이렇게 비판을 받을까 봐 쉽게 협상을 못하죠. 쉽게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그 전에 중국이 항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중국은 시간을 벌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어설프게 합의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이제 어떤 선거운동할 때 민주당으로부터 혹은 같은 공화당으로부터 에휴 저런 립상 저거 협상을 그따위로 하고 이렇게 눈치를 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또 협상을 계속 이어가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꼬르 경제 대통령 이꼬르 뉴욕 증시인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격화지고 그 격화됨에 따라서 경제 지표가 안 좋고 경제 지표가 안 좋아져서 증시가 하락하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빨간불이 반짝반짝반짝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뭘 선택했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를 막 정해놓고 이렇게 단계를 정해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협상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1단계 끝났다, 2단계 끝났다, 3단계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뭘 합니까? 뭔가 이제 결실이 될 것 같고 이야기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샘솟죠. 즉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증시를 훼손시키지 않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길게 끌고 가기 위한 작전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특히 전일에 스티븐 무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저기 대통령님, 저기 미국 경제 되게 좋고 당신 재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조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 대중관세 때문에 좀 걱정되네요. 라고 얘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야. 나바로 어디서 나바로. 야, 그 새끼 좀 데리고 와봐. 야, 걔가 나한테 대중관세 그거 미국 경제한테 충격 없을 거라고 했거든. 이게 뭔 소리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한 3일 뒤에 스몰 딜 얘기하고 11월 달에 서명할 거고 쉽게 협상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분위기를 바꿔서 뉴욕 증시를 상승시키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월가 입장에서는 뭐 증시가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쁘진 않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렇게 낙관적이고 미국 3분기 기업 실적이 좋다며요. 거기에다가 지금 10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가 넘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폭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어요라는 거를 뿌리고 다녀요. 그래야지만 증시가 올라가고 그래야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유리합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언제입니까? 10월 이제 하순이죠. 여러분 한 달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예,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또 한 달 뒤에는 산타랠리 즉 연말 소비 시즌이 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연말에 미국 국민들은 지금 지난번에 소매 판매 0.3% 증가될 거라고 했는데 0.3% 오히려 부진했죠. 제조업 지표는 이미 안 좋죠. 고용 지표도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진행시켜 버리면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크리스마스 연말 소비 시즌에 호황을 못 누립니다. 자, 미국 국민들이 나 블랙 프라이데이 때랑 산타 랠리 때 연말 소비 시즌 때 물건 좀 돈 좀 써야지 그러고 딱 봤는데 아이씨 재정 적자가 후져요. 그러면 에이 저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화살이 돌아갈 수 있을까 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잡지 못하면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오히려 연준 너 금리 인하 안 해? 더 팍팍 인하 안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도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무어도 미중 대중 관세 때문에 재선이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미 시장에서는 하다못해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해 연말 미국 소비 시즌 눈높이를 낮추래요. 제가 9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미쓰리는요, 9월 말에 1년을 마감을 하는데요. 제가 작년 9월 달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4분기 증시는 삼성전자를 기대해서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미국은 이제 하다하다 할로윈데이, 11월 달 블랙 프라이데이, 12월 달 크리스마스 시즌 해가지고 미국은 연말에 소비 시즌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좋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만
작년 12월 달에 미국은 가장 우울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단 말이에요. 자, 올해는 이미 벌써 전문가들은 올해 여러분 미국 소비 시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제조업 지표 별로 안 좋고요. 좀 그래서 좀 그럴 것 같아요. 이미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지금 얼마나 심장이 쫄깃쫄깃하겠어요. 만약에 정말 나바로 이야기만 듣고 지금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대중 이 관세 부과가 전혀 자신의 대선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면, 그래서 스티븐 무어의 어떤 경고를 듣고 나바로를 불렀다면, 정말 그 말이 팩트라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멘붕인 거예요. 뭐야 이거, 지금 대중관세 부과했더니 나 재선에 빨간불 들어와?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연말이에요. 연말에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뭐예요? 협상하려고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이 농산물을 구매했다. 나는 더 많은 거를 원한다. 글쎄요. 근데 중국은 늘 농산물을 이렇게 꾸준히 구매해 왔어요. 그러나 제가 앞서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중국은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요. 항상 수요를 보고 그리고 어떤 시장 법칙에 따라 농산물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400억 달러, 500억 달러 사줄게라고 약속을 했을지언정 야야야 우리나라 중국 내 이렇게 수요 보니까 야 그렇게까지 많이 살 필요는 없더라 야. 이렇게 수량을 줄이거나 안 사주거나 예, 그럴 가능성 높아요. 그게 중국인들의 성향이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농산물을 구매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협상의 2단계 문제들은 여러 면에서 1단계보다 해결되기 더 쉬울 것이다. 제가 아까 그랬죠?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는 게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자, 1단계 스몰 딜. 아이, 스몰 딜 그거, 아이, 저기 뭐야, 뭐 그게 뭐, 야, 돈다방 미쓰리 진행하는 미쓰리가 그러는데 그거 뭐 25달러에서 25%에서 30%로 그 인상하는 거 그거 보류시켜주는 게 그게 무슨 협상이냐고 비웃던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뭐 더 좋아 보이게. 그죠? 그러니까 1단계보다 2단계가 더 쉽게 이렇게 일명 뻐꾸기를 날리면 투자자들은 뭐 합니까? 좋아하거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의 그러한 반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너무나 그걸 잘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걱정이 돼요. 그게 부동산 판에서 경영인들이, 기업인들이 그렇게 그런 스타일에 그렇게 휘둘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대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치판은, 외교판은, 글로벌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장난을 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레리 커들로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단계 합의가 잘 되면 12월에 예정된 대중관세 부과 철회 가능하다. 이거 여러분 아직까지 진행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첫 번째. 정말 중국이 농수산물 구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정말 구매를 시작했는지 아직 중국은 계속 그동안 농산물을 사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400억 달러, 500억 달러를 사주겠다고 하면서 그 기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했지만 중국에서는 아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정말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그만큼의 양을 사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1단계 합의가 잘 되면 12월에 예정된 대중관세 부과 철회 가능하다. 지금 1단계에서 10월 15일부터 관세 인상하기로 한 거 보류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럼 2단계에서 2단계 뭡니까? 12월 달에 10%에서 15% 인상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철회 가능하다는 얘기는 10%를 없애준다는 게 아니라 15%로 인상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로스 사무장관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올바른 협상이 되어야 된다. 11월에 반드시 서명될 필요는 없다.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협상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자, 기자가 이 로스 상무장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상무장관님, 이 칠레 에이펙에서 서명 안 할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자 이날이든 저날이든 언론들에게는 그게 흥미로울 수 있지만 실제 게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정리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뭐 스티븐 무어 때문이든 정말 나바로 말을 굳건하게 믿었는데 스티븐 무어의 충고 때문에 번쩍 눈이 띄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든 뭐하든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동들, 특히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정해놓고 협상을 진행하는 이유는 1단계가 진행됐고 2단계는 더 쉽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 고문식으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증시를 어느 정도 유지시키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계속 끄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역 분쟁을, 협상을 단계로 나누고 있죠. 자, 그러나 협상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중국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이제는 중국 패를 봐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라고 했지만 진짜 400억, 500억 달러를 구매해 줄지 정말 제대로 해줄지. 왜냐하면 전 중국이 한 말을 알거든요. 수요에 따라서 뭐 이런 거를 분명히 전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중국이 쉽게 미국의 농산물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얻어낸 게 결국 뭐냐면 10월 15일부터 30%로 인상되기로 했던 관세를 그냥 보류시켜놨기 때문에 즉 중국 입장에서는 젠장맞아 우리가 그렇게 농산물 사줬으면 더 큰 거 써야지. 이날 화웨이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단계 스몰딜에서는요. 따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을 단계로 나눠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고 마치 그러한 부분이 증시에 되게 호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키는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돼요. 물론 여기에 기본적인 전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과 미국이 더 이상 서로 치고받고 하기 힘든 정도로 지쳤기 때문에 이제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는 맞습니다만 아무리 지치고 합의를 해야 되는 지경까지 왔지만 중국은 절대 지는 장사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네들이 버텨온 시간의 노력이 있잖아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이렇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몰리고 있구나라는 걸 안 중국은 분명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카드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중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방송을 녹음하기 전에 지금 본 내용은 뭐냐면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을 이유로 24억 달러, 즉 약 2조 8,128억 원에 달하는 제재 부과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어디에? 미국에게.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이 태양광 제품 등 이건 지금 제가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중에 이 기사가 나와서 자세한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은 이렇게 계속 쉽게 미국이랑 딜을 해주지 않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라든가 영국의 브렉시트가 결국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복잡하고 생법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갑자기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순간에 휙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월 달은 여전히 멀미약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그 팟빵에서 유료 방송에서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도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매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더 사야 될 가격을 안 줬네? 아이고, 처음에 많이 사야지.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항상 처음에 조금 사본다라는 그 초심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지금 10월 21일 날 유료 방송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지금 제가 방송 녹음해서 올렸던 시간보다 올라서 끝났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 어제보다 더 많이 빠지면 더 사실 수 있는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건 뭐예요? 처음에 많이 들어가실까 봐. 처음에 많이 들어가신 거는 미쓰리가 추구하는 매매 원칙이 아닙니다. 처음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언제냐면 충분히 연습을 해서 야, 진짜 내가 이 정도 되면 진짜 되겠다 하는 정도의 어느 정도 여러분 그 노하우가 생기면 그때는 괜찮지만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터키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인 어떤 그 행동이 필요하다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폼페이오 장관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강요회의 자리에서 우리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스스로 싸우게 놔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지금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어디론가 관심을 돌려야 될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터키에 군사를 보내서 터키와 한판 붙고 그리고 미국 여론을 단합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머, 정말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는 20%만 참조하는 방송입니다. 제가 점쟁이 반스를 훔쳐입고 100% 정확하게 맞춰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유일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정말 인간의 그 본성에 숨어져 있는 어떤 되게 악질적인 부분. 왜냐하면 좋은 부분은 많이 여러분 듣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제 합의가 되고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이렇게 사주기로 했대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착한 마음이고 미쓰리의 되게 그 못된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면 그거 정말 다 사줘야지만 사주는 거지라고 한번 의심해 보자라는 관점으로 돈다방 미쓰리는 모든 이슈에 접근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돈다방 미쓰리 청취하시면서 참고하시고요. 저는 10월 23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